네, 안녕하세요. 차차버시 강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중고차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거나 중고차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은 좀 꼭 봐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이 영상은 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요즘 한참 핫하죠. 얼마 전 국감에서 중고차 대기업 진출에 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26일에 또 한 번 더 중고차 관련된 국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저도 대전청사에 가서 시위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지부나 조합에 저도 임원이기 때문에 가서 저도 시위를 했습니다. 생존권에 관련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중고차가 대기업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언뜻 들었을 때 또 그리고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에서 나 할래 라고 천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비자들도 반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뜻 들었을 때 중고차 시장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대고 믿을 수 없는 시장이다 라는 인식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죠. 인정합니다. 근데 왜 너희들 기회를 줬는데 여태 정화 못했어? 니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동종업계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자정활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죠. 저희가 옆 사무실에서 잘못했다고 너네 나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물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조직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합이나 아니면 지부에서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사장들끼리 모아서 야 이건 잘못했잖아 하지마 합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대기업 현대기아죠. 현대기아랑 가겠습니다 하니까 삼성이든 쌍용이든 어디든 이제 중고차 만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중고차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당연히 시장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허위매물도 없고 사기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를 기망하고 속이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중고차 관련된 기사들을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중간에 딜러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숨기고 속여서 팔았다 알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중고차의 속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00% 알 수 없단 말이죠. 심지어는 판매하는 소비자가 딜러를 속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대기업에서 대응이 될까? 되겠죠. 지금의 개인 사업자보다는 대기업 차원에서 대처나 대응은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아마도 체계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지금 K카가 유일한, 예전에 SK 엔카였는데 K카가 유일한 대기업으로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판매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체계적인 판매는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 품질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지금도 서비스 품질이 좋은 업체들이 꽤 있고요. 거기랑 비교했을 때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이 안 좋게 판매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지겠죠. 비교를 지금 수년간 같이 업을 공유하고 있는 K카 방문하셨던 고객들이 서비스 만족도 친절하다 이런 내용은 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본급을 받는 친구들이고 기본급을 받는 직원들이고 판매했을 때 붙는 인센티브가 고작 몇만 원, 1, 2만 원, 2, 3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손님이 많아요.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몇 대 정도 팔면 되겠다가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라 그렇게 친절하게 서비스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제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대기업들은 어떤 행보를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서비스가 기존에 안 좋았던, 이 시장에서 안 좋게 했던 데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상품화 작업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저도 있습니다.
저희가 건품을 해서 갖고 들어와서 상품화 작업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상품화 작업 비용이 고스란히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지 못해요. 하지만 대기업이 들어오면 체계적으로 쭉 이건 무조건 해, 정비점검 이렇게 해, 뭐 이건 해 저건 해 라고 하겠죠. 근데 K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K카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도 소모품까지 싹 다 교환해놓고 팔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살짝 퀘스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뭘까? 단점은 별로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독점. 현대기아 워낙에 지금 신차 시장의 70% 이상을 현대기아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고차 시장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독점이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다 갈 겁니다.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나는 믿을 수 있는 차 살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요? 믿을 수 있는 차를 저렴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가능한지 조금만 더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점에 의한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상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업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 중고차라는 거 하나가 시장이 아니에요. 중고차에서 파생되는 산업들이 꽤 많아요.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광택, 판금, 정비, 중고 타이어, 시트, 유리복원, 시트 복원, 용품점에 뭐 내비, 불박, 썬팅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들이 이 안에서 다 공존을 하는데 이게 송두리째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에 진출하게 되면 미니멈 50%는 다 없어질 거예요. 미니멈 50%.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골목상권 대기업 비슷한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대기업에 들어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작고 장점이 많으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단점이 6대4, 5대5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들어오는 게 맞지 않냐,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이게 아니고, 그냥 소비자들은 아니야 니네는 후졌어, 좋은 애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돈 좀 더 줘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고차 시장의 민원이요, 연간 120만 대 정도 팔리는 걸 기준으로 저희 연합회에서 확인해본 결과 한 6.7% 정도, 그리고 현대기아에 팔리는 양에 비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7.9%예요. 1%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대기아도 민원이 많지만 현대기아는 그 민원에 대한 커버를 한단 말이죠. 중고차는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예요. 폭행을 당했다, 감금을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뭐 진짜?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지, 사실 대기업도 그 정도 민원은 들어오고 중고차 시장에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대안이 뭐냐, 저는 꼭 중고차 딜러 자격제도가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계속, 10년 전부터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낸 책에도 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자격제도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돼요. 진입장벽이 높아져야 합니다. 집 다음으로 큰 재산인 차인데 왜 여기는 공인중개사처럼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또 잘못하면 내쳐지는, 뭐 자기 증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잘못 팔았다든가 이랬을 때는 조합 차원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중고차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진입장벽이 낮다 못해 그냥 없어요. 기어 들어와도 될 정도로 장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연합회 쪽에도 조합 쪽에도 수십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관철이 안 되고, 또 찾아본 게 뭐냐면 택시 자격이나 화물 운송 자격 제도랑 비슷하게 맞춰갈까, 뭐 이런 고민만 좀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도 웃고 시장도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중고차 딜러 자격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험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만들고, 또 내가 판 차는 내가 책임지게, 끝까지 책임지게 이력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고, 잘못 팔고 안 되면 그냥 바로 아웃시키거나 자격을 박탈해서 자체 안에서도 정화할 수 있고,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차 딜러 자격제도는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은 들어오고 싶으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들어와서 그 둘이 같이 상생을 하던, 뭐 어떤 형태가 됐던, 소비자에게 중고차는 사실 정말 불투명한 재화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판매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제재와
관리 감독 속에서 제대로 팔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저는 중고차 시장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좀 힘을 실어주시고, 요번에 좀 잘 원만히 이루어져서 중고차 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분 좋은 금액에 잘 사실 수 있었으면,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